자, 안녕하세요. 자,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관성의 법칙에 대한 뉴턴의 첫 번째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성의 법칙은, 자, 관성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이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좀 우리 나누면 정지관성, 운동관성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정지관성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얘기해서 정지관성. 운동관성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운동관성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두 개 크게 뭐 의미 없어요. 그냥 관성이라고 하는 특징들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관성은 물체의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관성은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은 제일 중요한 게 관성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관성력. 관성력은 가속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에 대해서 실제로 작용하는 이 이외에 관측자가 느끼는 힘이에요. 가상적인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고요. 자,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F는 마이너스 A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는 가속도와 늘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의미가 있어요. 뭐 당연할 게 여러분들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쏠리는 느낌을 받을 거냐면 왼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늘 가속도하고는 반대 방향입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관성력의 성질은 가속 운동하고 있는 개에 있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힘이에요. 방향 반대고 작용 반작용이 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우리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관측자에게만 느껴지는 힘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요 성질을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또는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가 정지해서 속력이 줄어들 때 우리 앞쪽으로 쏠리고 뒤쪽으로 쏠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성력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걸 들 거냐면,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위쪽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 또는 정지하는 상황 또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는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상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M이라고 할 거예요. 질량을 M이라고 할 거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체중계에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 체중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체중계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속이 돼요. 그럼 우리 엘리베이터 좀 타서 위로 이제 출발할 때 몸이 좀 어느 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냐면 아래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일단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면 일단 질량은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mg이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얘는 뭐가 등장하냐면 위쪽으로는 우리 당연히 수직항력. 체중계가 떠받치는 수직항력 여러분 존재하겠죠? 여러분 우리 수직항력 값이 우리 이 사람이 측정되는 체중계의 눈금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직항력이 체중계의 눈금. 근데 위쪽으로 가속이 되면 어느 쪽으로 관성력을 받는다고요?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관성력 MA.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냐면 지금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습니다. 그럼 정지해 있으면 이 세 힘의 합이 얼마를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 0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좀 표현해 주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래다 표현할게요. 자, N은 자, 우리가 무엇과 무엇의 합입니다. mg 플러스 ma의 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m에다가 g 플러스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정리해주면 mg 프라임이라고 자,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로 가속되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 있으면 이 사람의 측정값, 체중계의 측정값입니다. 또는 몸무게라고 하셔야 되죠, 여기서는.
그럼 이 몸무게가 여러분들 mg가 아니에요. 원래 정지해 있으면 mg였었지만 ma만큼이 더해져서 우리 mg에다가 ma만큼 몸무게가 더해진 걸로 측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위로 가속이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중력 가속도가 얼마로 측정이 되냐면 G'이에요. 즉 G 플러스 A로 측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 가속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위쪽으로 출발하는 순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몸무게가 살짝 커지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여러분들 쏠리는 듯한 느낌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G 플러스 A로 측정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등속 운동한다라고 하죠. 엘리베이터가 등속 또는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각도 0이죠. 가속도가 0이면 모두 등장하지 않냐면 관성력도 0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측정되는 몸무게는 그대로 뭐랑 똑같을 거냐, 그냥 mg랑 동일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벌써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경우에는 관성력이 등장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좀 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도 힘 분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mg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 우리 받침대 또는 체중계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체중계가 떠받치는 수직항력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위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됩니다. MA라고 하는 위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지해 있으니까 얘도 합력이 0이 나와야 돼요. 합력이 0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N 플러스 MA가 뭐랑 같은 상황이 되냐면 MG랑 같은 상황이 되죠. 자, 그럼 이것도 N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으로 묶고 MG 마이너스 MA. 다시 표현하면 M에다가 G-A라고 얘기할 거고, 다시 표현하면 M에다가 G2'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측정되는 몸무게 수직 항력 값이에요. 수직 항력 값은 mg가 아니라 ma만큼 감소되는 값으로 측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중력 가속도가 g가 아니에요. g가 아니라 G2'이라고 지금 설정했죠. G-A로 측정이 됩니다. 라고 이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감소되는구나. 라고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느 쪽으로 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크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작게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속도가 위쪽이라고 하면 합력이 위쪽 방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늘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에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도 이 경우도 가속도는 늘 위쪽 방향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속도가 증가할 때, 아래쪽으로 속도가 감소할 때 둘 다 가속도는 위쪽 방향. 또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이라고 하면 합력이 아래쪽 방향인 거잖아요. 그럼 합력이 아래쪽 방향이라고 하면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할 때와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할 때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랑 관련 없어요.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가지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 재밌는 상황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아래쪽으로 가속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속도 여러분들 G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G면 여러분들 자유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중력 가속도가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G-G가 돼서 우리 얼마? 0이 됩니다. 즉 수직항력이 0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무중력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타본 적 있어요? 자유낙하? 없죠.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존재할 수 없죠. 죽어요.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낙하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잠깐이지만 무중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중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구를 벗어난 적이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는 타지면 안 돼요. 타면 안 되고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이나 자유로드롭 같은 놀이기구 타잖아요. 그럼 그때 뚝 떨어질 때 그 느낌 같은 것 같아요. 바이킹에서 이거 꼭대기의 그 느낌들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중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요 내용들 잠깐 보죠. 다음 그림 직선 운동하고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의 속도 시간 관계를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때 그 안에 50kg 사람이 타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좀 설정할게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위쪽으로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쪽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0에서부터 1초 때까지 쭉 해서 구간별로 나오져 있는데 우리 뭐가 중요하냐면 가속도가 중요하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0에서부터 1초 사이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면 얘는 여기 4m/s 제곱. 1에서부터 2초 끝때까지는 기울기가 0이네요. 가속도 0입니다.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가속도를 A2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m/s 제곱. 3에서부터 4초 때까지 가속도 0이에요. 우리 4에서부터 6초 때까지의 가속도를 A, 여러분들 우리가 2라고 하면 A3라고 하죠. A3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3에 해당됩니다. 2분의 6에 해당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속된다라고 설정했잖아요. 위쪽으로 좀 가속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0에서부터 2초예요. 0에서부터 2초까지는 위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몸무게가 좀 크게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50kg인 사람은 몸무게가 얼마예요? 여러분 얘는 500N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측정되는 값 몸무게 변화입니다. 이걸 N1이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N1은 500에다가 뭘 더해주면 MA. 그래서 50 곱하기 4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700N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되고. 우리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몸무게 변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성력이 0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500N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3에서부터 4초 때까지도 당연히 500N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럼 2에서부터 3초는 좀 틀리네요. 여기서 측정되는 몸무게 N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0에다가 이번에는 뭐 해주면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2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 오게 몇 뉴턴? 600N입니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제 요거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속력이 좀 느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면 R자임이 지금 아래방향인 거죠? R자임이 아래방향이면 관성력 위쪽으로 봤습니다. 이건 몸무게가 감소되는 여러분들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때 측정되는 몸무게 N3라고 하면 500 마이너스 MA. 그렇죠? 그래서 50 곱하기 3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500에다가 150 빼주면 돼요. 그래서 350N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각 구간별로 시간별로 몸무게의 변화를 기술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요상을 좀 보죠. 다음 그림은 가속 운동하는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가속이 되나 봐요. 그리고 손잡이가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왼쪽으로 관성력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랬을 때 버스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되게 심화랑도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때 분석을 해야 될 게 우리 중요한 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분석할 거예요. 먼저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분석할 때와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이 분석할 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나눠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비관성계라고 해요. 비관성계.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이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관성계라고 해요.
관성기중계, 관성계,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 그냥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손잡이를 보면 지금 같이, 사람도 오른쪽으로, 손잡이도 오른쪽으로 같이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관성계에서 손잡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 손잡이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관성계에서 관측하면 합력이 얼마라고 하셔야 되냐면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비관성계에서 관측하면. 근데 관성계에서 관측하면 손잡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합력이 0이 아니라 얘는 MA로 자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게 요게 약간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느 입장에서 분석할 거냐, 비관성계 입장에서 분석할 거냐, 관성계에서 입장에서 분석할 거냐를 반드시 처음에 좀 결정하고 분석한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비관성계 입장에서 먼저 분석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합력이 0이라고요. 자, 그럼 먼저 힘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는 당연히 질량이 있으니까 얘는 아래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죠. mc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실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실이 당기는 무슨 힘도 여러분 등장해야 돼요. 실이 당기는 장력도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장력 T로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근데 버스 안에 가속이 되고 있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만 무슨 힘을 받게 돼요? 늘 관성력을 느끼게 되죠. 물체도 마찬가지로 관성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여러분 왼쪽으로 뭘 받냐면 관성력 MA라고 하는 관성력을 자,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요 세 힘의 합, 중력과 장력과 우리 관성력의 합이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자, 세 개 벡터 합성해서 0이 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표현해 주면, 자, 요렇게 그려주면 얘는 얘랑 표현 같습니다. 자, 여기가 세타가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벡터적으로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표현해 주면, 자, 아래 방향 mg, 우리 삼각형법에서 벡터 합성할 때, 합력이 0일 때는 삼각형법으로 벡터를 다 연결하면 우리 어떤 도형이 나옵니다. 우리 닫힌 도형이 나옵니다. 라고 이런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 관성력이 MA가 등장하고 자, 이렇게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장력을 mg로 표현하면 t분의 mg가 지금 코사인에 해당될 거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mg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mg분의 ma가 지금 탄젠트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g 탄젠트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벡터 분석 다시 한 거고요.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 벡터적으로 삼각형법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장력과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와 중력으로 세타에 대한 정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보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를 이번에는 관성계에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관성계. 그럼 관성계에서 분석하면 여러분 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 여러분들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은 반드시 어느 계의 입장에서 분석할 때 등장해야 되냐면 비관성계예요. 관성계에 있는 지면에 정지한 사람은 절대로 관성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이 등장하지 않고 항상 비관성계에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관성계에서 힘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로 요것만 따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데 똑같네요. 일단 아래 방향으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mg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중력. 그리고 실도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위쪽 방향으로 모두 당연히 등장해야 돼요. 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성력 없어요? 자, 그래서 중력과 장력의 합력입니다. 중력과 장력의 합력.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면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우리는 합력에 해당되고 M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뭐예요? 여기도 우리가 세타를 만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도 다시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좀 늘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벡터적으로 다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방향으로 mg, 그 다음에 자, 이 방향으로 장력. 그런데 관성력이 아니라 두 벡터의 합인 자, 얘가 합력에 해당되고 얘가 MA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세타가 되죠.
그럼 결론 똑같네. 자, 장력의 크기는 코사인 스타분의 mg. 이렇게 동일한 결과. 자, 얘도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 나와서 자, 비관성계에서 분석하나 관성계에서 분석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어디에서 분석하셔도 됩니다. 대신 관성계에서 분석할 때는 절대로 뭐가 등장하면 안 돼요? 관성력 등장하면 안 되고 비관성계에서 등장할 때는 우리는 정지에 있는 상을 보면서 합력이 0입니다. 절대로 두 개를 섞었으면 안 돼요. 두 개 섞었으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관성계냐 관성계냐라는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연습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까지도 추가해서 정리했고요. 자, 관성의 법칙만 우리 정리했는데 우리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전의 법칙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